안녕하십니까. 맞춤 풍수의 백고진 박사입니다. 오늘은 풍수의 기본 개념과 풍수 관련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풍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풍수가 무엇인지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정되어 있는 땅인 토지에 물과 바람이 조화를 이루어서 사람이 살기 좋은 자리를 찾는 것으로, 여기에는 크게 음의 공간인 음택으로, 묘자리인 산소와 양의 공간인 양택으로 집터를 구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란 말의 출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와 관련된 고전문헌을 살펴보면 중국 한나라 때 청호자가 쓴 청호경에 처음으로 풍수자성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다음에는 장경 내지는 금난경이라고 하는 책에 고위지 풍수, 그리고 설신부에는 중산지처 시진열, 중수치처 시명당이라고 해서 이런 용어가 글로 쓰여진 것으로 보아서 최초의 풍수서적인 청호경이 나오기 이전에 벌써 풍수란 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기가뭉이란 발음 또는 발복이라고 하며 풍수질의 본질로 친자가뭉이라고도 합니다. 뼈를 구성하는 원소는 생체 에너지와 독특한 진동 파장을 가지는데, 시진의 유골이 산화될 때 발생하는 전자 파장이 동일한 길을 가진 직계 후손과 서로 감호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사례로 풍수의 고전에서는 구리광산이 무너져 그 구리광산이 구리로 만든 종을 울리게 했다는 기록이 있고, 오늘날 방송국의 주파수처럼 조상의 유골이 동일한 유전인자를 가진 자손에게만 파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인체의 정자를 가지고 실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96년도 SBS에서 방영된 부산 동의대 이상명 교수의 실험은 국내 성인 남자 3명의 정액을 채취해서 3개의 시험관에 각각의 정액을 담고 각각 미세한 전자계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3명의 남자를 다른 장소에 데리고 와서 3사람에게 차례로 미세한 전류를 가하자, 그때 놀랍게도 다른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실험 참가자의 정액이 경련을 일으키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피실험자의 몸 밖으로 배출된 정자는 피실험자와 동일한 전자 스핀을 가지고 있어서 전자기적 공면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는 풍수지리에서 동기가뭉이라는 것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실험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의 편편한 땅으로 기운이 모여있는 자리 또는 터라고 합니다. 혈보다는 좀 넓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고, 규모에 따라서는 크면은 대명당, 중명당, 소명당으로 구분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명당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사진은 경북 포항의 비악산 모습입니다. 이쪽이 산 정상이고, 이렇게 마치 새가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이름도 날아가는 학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비악산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왼쪽이 청룡 산줄기가 되고 오른쪽이 백호 산줄기가 됩니다. 그리고 산 안쪽으로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명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혈의 기운이 집결된 명당 중에서 생기 에너지가 최대한으로 뭉쳐진 지점을 말합니다. 산줄기에 맺힌 산의 열매가 혈이 되고 과일나무에 과일이 맺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산의 열매는 불과 1평에서 2평 정도의 좁은 공간이지만 생성이 극치라고 합니다. 주변의 흙과는 전혀 다르고 윤택하고 붉고 또는 누르면서 윤기가 감도는 오색찬란한,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닌 아주 단단하게 뭉쳐진 자리가 혈입니다. 삶은 달걀을 예를 보면 노란자와 같은 이 지점이 혈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좌청룡, 우백호, 전주자, 후연무라고 하는 것은 방위 개념이 없습니다. 즉 어디에서나 왼쪽은 청룡이고
이렇게 오른쪽이 백호입니다. 기준은 내가 아니고 위쪽인 산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나를 기준으로 좌측이 청룡이 아니고 내가 보고 있는 산이 기준이 되어서 산에서 보면서 왼쪽인 좌측이 청룡이 되고 우측이 백호가 되는 것입니다. 소조산의 경우는 생기 에너지가 직결된 지점으로 바로 뒤에 있는 산을 말합니다. 혹시 이렇게 산 아래 마을이 있으면 마을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진산이라고도 하며 소조산이라고 합니다. 나무로 비유하면 열매가 달리는 가지와 같습니다. 청룡의 경우는 주된 산줄기에서 갈라져 갖고 혈이 왼쪽에 있는 산줄기로 사람이 왼팔과 같으며 왼쪽에 수호신을 의미합니다. 청룡이 좋으면 아들 자식이 잘 되고 귀가 따른다고 합니다. 귀는 주로 학자를 이야기하고 혈인 경우에 청룡 위쪽으로 큰 바위가 있으면 큰 학자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호는 주된 산줄기에서 혈이 오른쪽으로 뻗어내린 혈을 감싸고 있는 산줄기로 사람이 오른팔과 같고 백호가 좋으면 딸이나 며느리가 훌륭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를 누리게 됩니다. 백호가 춤을 추는 사람이 소매 모습과 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오랫동안 부귀를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작은 주조라고도 하며 하늘의 사방을 지키는 사신사 중에 하나로 앞쪽의 수호신입니다. 그 형상은 마치 봉황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새가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듯이 우아하고 수려한 것을 최고로 합니다. 명당 앞쪽에 있는 산을 가리키면서 보통은 안산과 조산을 합친 개념입니다. 현무는 사신사의 하나로 뒤를 뜻하면서 거북이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산이라고도 하고 서울의 경우 경복궁 뒤에 있는 백악산이 현무이자 주산이 되는 것입니다. 수구는 풍수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 기온이 뭉쳐진 자리에서 보아서 명당의 물이 최종적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을 가리키고 파구라고도 합니다. 안산의 경우는 기온이 뭉쳐진 자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낮고 작은 산을 말하고 마치 사람이 앉아있는 앞에 있는 책상과 같습니다. 안산이 없는 경우에는 호수나 큰 강 같은 물이 안산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보면은 왼쪽이 청룡이고 색상은 청색이나 녹색입니다. 오른쪽은 백호이고 색상은 흰색입니다. 앞쪽인 주작은 붉은색이고 뒤쪽의 현무는 검은색입니다. 이렇게 색상을 활용한 예는 수원 화성에 가면은 각 방향에 맞게 깃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깃발의 색상만 봐도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진왜란 때 이수신 장군이 왜군과 싸울 때 저의 공격 방향을 지시할 때 색깔에 따라서 깃발을 올려서 수기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서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기 위쪽이 북한산이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 지점이 경복궁 청와대 뒤쪽인 백악산입니다. 이 백악산이 현무이자 소조산이 되고 산을 기준으로 왼쪽인 청룡산줄기는 해화동, 동숭동, 이화동을 거쳐 동대문으로 이어지는 낙산산줄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백호산줄기는 자문, 인왕산, 무악재, 만리제를 지나 효창공원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입니다. 동대문인 흥인지문은 왜 숭례문, 돈이문처럼 세 글자가 아니라 갈지자를 넣어 네 글자 이름이 붙은 이유는 한자의 갈지자에는 여러 뜻이 있지만 기세 좋게 이어지는 산맥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 뱀이나 용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힘있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갈지자를 닮았다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여기 부족한 산세를 보완하기 위해서 왕이 사는 경복궁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관악산은 불기운이 많은 것으로 여겨서 여기에 기운을 막기 위해서 광화문 앞에 물을 다스리는 해치를 설치했습니다. 해치가 물을 뿜어서 불기운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대문인 숭례문 현판도 다른 문과 다르게 가로가 아닌 세로로 세웠는데 숭자는 불꽃이 위로 타오른 듯한 모양이고 예자는 오행상 화를 뜻합니다. 이 두 글자를 세로로 놓으면 불꽃 염자를 의미하게 되어서 관악산의 화기를 맞불로 막아보겠다는 의지입니다. 다음은 용의 경우는 산줄기 능선을 뜻하고 그 능선이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산을 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중국의 서선계 서선술 형제가 인자수지라는 풍수체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서 의미를 상세하게 살필 수가 있습니다. 산의 변화가 무궁하고 천태만상이고 높고 낮고 크고 작고 일어나고 엎드리고 급하고 완만하고 가까운 공간이라도 전혀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산을 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은 좌양입니다. 좌는 앉은 사람의 뒤를 말하고 향은 사람의 앞을 말합니다. 터에서 보면은 터를 중심으로 뒤쪽을 좌라하고 앞쪽을 향이라고 합니다. 앞쪽이 남쪽을 보고 있으면 남향이라고 하고 아파트 문화인 요즘에서는 대부분 거실 앞 베란다 부분이 향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비보풍수인데 비보풍수는 비보방살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리사상입니다. 비보풍수는 어떤 지형이나 산세가 풍수적으로 부족하거나 결함이 있으면 이를 인위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국토가 병들거나 결함이 있으면 그곳에다가 절을 짓거나 탑을 세웠고 마을에서는 바람을 막기 위해서 방풍림을 심었습니다. 그래갖고 사례로 보면은 여주 신력사의 경우에는 남한강 산줄기에 자리하고 있는데 남한강 물줄기가 위험을 갖고 있으니까 산줄기 끝자락에다가 탑을 세워서 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비보풍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팔공산 자락에 있는 대구의 고택인 경우 옥골마을이라는 곳에는 처음에 마을을 입지할 때 마을 입구가 넓게 있어서 기온이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해서 마을 입구에 나무를 심어서 방풍림 역할을 하면서 기온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비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네나 주택에 맞춤 풍수에 따라서 골목길이나 출입구, 대문의 상태에 따라 나무나 조형물 등으로 비보 풍수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서도 아파트나 주택에 비보 풍수를 활용하여 현대나 미래에서도 실생활에 잘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을 주시면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